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태남 한영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달리기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3일 JTBC 풀 마라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이 딱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매일 달리기 콘텐츠를 좀 올리려고 해요. 90일 동안 90회의 달리기를 하고 이제 풀 마라톤에 수준하는 거죠. 하루에 뭐 최소 몇 킬로 이상 뛰겠다고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러니까 사실 꾸준한 거랑 좀 거리가 먼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만의 꾸준함이란 매일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 매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90일 동안 얼만큼 달릴지에 대해서 일부러 안 정하는 거는,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서 1m만 뛰고 오는 것도 저는 달리기로 카운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거리를 뛰다 보면 필연적으로 LSD를 뛰어야 되는데, LSD는 이제 막 30km, 35km까지 막 달리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무릎이나 장경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부상이 오는데, 그 부상이 오고 다음날은 뛸 수가 없어요. 며칠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날 어쩔 수 없이 쉬입니다. 하루에 막 무조건 매일 3km씩 뛸 겁니다, 매일 5km씩 뛸 겁니다 라고 정해봤자 그렇게 다친 날엔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친 날은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는 것 자체도 뛰는 거다, 그렇게 카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목표는 지금 10km까지 뛸 생각이 있고요. 3.76km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6분 9초입니다. 요즘 러닝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아 마라톤도 JTC 마라톤도 순천 마라톤도 요즘에는 진짜 신발만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라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풀마라톤 뛰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버스라고 있어요. 버스 뭐냐면은 마라톤 기록 5시간인가를 초과하게 되면은 구간별로 버스가 출발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 태운대요. 저도 사실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5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근데 이 5시간이라고 하는 게 걸어도 되긴 해요.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그 배우 류준열이 마라톤을 4시간 58분이었나? 뭐 들었다고 했으니까 보니까 꾸준히 뛰신다면 중간에 걸어서도 5시간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라톤은 이제 소위 이제 서브 3, 3시간 안에 들어오면 서브 3라고 그러고, 서브 4 그게 이제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얘가 좀 열심히 달렸구나, 이제 좀 제대로 달리게 한다고 좀 이렇게 말 좀 할 수 있네, 이제 수준이 이제 소위 이제 서브 4라 그러는데, 서브 4도 어렵습니다. 그럼 서브 4는 평균 속도 얼마로 달려야 되느냐, 대충 다 5분 40초, 1km에 5분 40초를 달려야지만 4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리다 보면 처져요. 혹은 초반에 병목 현상 때문에 그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제 후반 페이스 저하를 감안한 계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유명한 사이트 마라톤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계산기가 있는데, 자료화면 나갈 겁니다. 이게 내가
얼마만큼 속도로 뛰었는데 몇 킬로 지점부터는 뭐 80% 속도로 달리겠다, 몇 속도로 달리겠다, 이렇게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아 마라톤 때 3시간 57분이 나왔을 때 저는 기억이 맞다면 520 페이스로 뛰다가 마지막에 630인가 600 페이스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3시간 57분이 나왔고 실제 제 기록도 그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몇 킬로부터 속도 얼마로 낮춰서 뛰어야겠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 작업이 마라톤에는 크게 이제 지속주, 그 다음에 거리주라고 하는 달리기 주법이 있습니다. 먼저 거리주라 함은 거리감을 익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라톤을 처음 뛰시는 분은 계속 지금 5km 속도로 뛰시고 계실 거고요. 5km 속도로 뛰고 계시다가 이제 거리를 좀 늘리겠다, 6km, 7km 뭐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 사실 10km까지는 5km 뛰시는 분도 2번 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리가 없어요. 근데 12km 지점부터 숨이 차는 게 아니라 근육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력 근육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소위 말해서 LSD라고 하는 롱 슬로우 디스턴스라고 하는 LSD라고 하는 운동은 거리주 운동인 건데, 거리주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떠들 수 있는 속도로 15km, 18km, 뭐 20km, 25km 따따따따 늘려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LSD는 얼마나 하는 게 좋고 몇 킬로까지 하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하는데 여유가 되는 한 LSD는 많이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소위 말해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월 몇 킬로 뛰었느냐, 뭐 저희끼리 그 얘기합니다. 월 마일리지가 연봉보다 높으면 미친놈이다. 막 월 300km, 400km 뛰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LSD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최대한 많이 뛰어주는 게 좋고요. 보통 30km에서 35km까지 뛰어주는데 힘들죠. 30km에서 그만두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해요. 이제 내가 35km까지 뛰어보면은 나머지가 42.19니까 7.195km란 말이에요. 7.195km는 그냥 조상님이 끌어주는 속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LSD를 꾸준히 뛰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LSD를 뛰다가 어떤 날은 이제 지속주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지속주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회 속도 있잖아요. 가령 내가 서프가 목적이다. 나는 5분 40초로 뛰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530 페이스 정도로 처질 때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계속 뛰다가 내가 20km에서 좀 처지는 것 같아.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30km가 30km까지 쭉 밀고 가는 겁니다. 지속주는 뭐냐, 내가 42.19 중에서 몇 킬로까지 페이스 저하 없이 뛸 수 있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즉 후반 페이스 저하를 감안한 계산기는 뭐냐, 내가 지속주를 뛰었을 때 페이스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구석, 보통 30km부터 꼬적 구간이라고 옵니다. 뭐 빠르면 28km부터 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27, 28, 확실한 건 25km 지점부터 좀 처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LSD로 거리 늘리기를 하는 와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포인트 훈련으로 지속주 운전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도 지난 동아 마라톤 때는 530으로 30km 두 번 하고, 예, 그러면은 달리기가 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힘들어도 내가 이 속도는 연습했잖아, 이 속도는 당연히 밀고 나갔었는데 이걸 왜 못 밀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달리기라고 하는 게 체력 운동이라고 하지만 결국 달리기가 무엇이냐, 달리기는 진짜 정신력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입니다. 저도 막 당당하게 서프를 했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경기 당시에 35km 지점부터였나?
대충 그때가 제일 롯데월드 타워를 넘었을 때였을 겁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부터 싫어. 그 힘든 나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막 화이팅 응원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김건호 화이팅! 김건호 화이팅! 그 응원을 받아가지고선 순간적으로 4-3-0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간신히 서포를 했지. 정말로 마라톤은 멘탈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경험인 거예요. 내가 계속 거리주로 30km, 35km의 거리를 느껴보고 거리가 붙었을 때 지속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지속주간 거리주는 뭐 맨날 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뭐 그냥 가벼운 조깅이라도 한 5km 정도는 가볍게 조깅으로 뛰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뛰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LSD랑 지속주 할 때 뭘 준비했느냐. 일단 뭐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납니다.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복대를 차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입고 뛰는 게 익숙해서 여기에 뭐 갖고 다니냐. 카메라, 핸드폰, 그리고 이제 아미노마이탈 같은 이제 아미노산 이제 보충제를 경기 때는 6팩 챙기고요. 연습 때는 5kg 하나 빤다 생각으로 15kg부터 아니야 더 뛰면은 뭐 10kg부터 빠도 된다. 10kg부터 15kg, 20kg, 25kg 이렇게 한 팩을 빤다는 생각으로 개수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작은 물을 들고 다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싶으면 편의점에서 뭐 중간에 들려서 사셔도 뭐 어차피 거리주니까 가능합니다. 지속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뱅글뱅글 도는데요. 제가 아는 한 그냥 보통 체육관에서 많이 하시고 올림픽공원, 반포, 뭐 한양대, 연대 등등등에서 한 스팟에다가 여러분들 짐을 놔두시고 어차피 안 가지고 합니다. 짐 놔두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빙글빙글 돌면서 급수 이런 식으로 트랙을 도는 것으로 지속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다 짐을 싸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리주, 지속주 할 때 보급은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급 때는 무거운 몸 때문에 발생하는 뭐 속도 저하는 감안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회 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회에 가면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대회 때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물 빼고는 챙기셔야 하니까 연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네요. 11km 지점이겠네요. 번개가 쳐갖고 어차피 걸어가야 될 거리라면 좀 뛰어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네, 11km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